자, 민주당이 지금 제기했던 검사 4명에 대한 지금 탄핵안이 부메랑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요, 저희도 거듭 이야기를 했지만 이 진짜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 똥탄핵, 이 설사탄핵, 네네. 이게 국민들한테 굉장히 아마 각인을 많이 시키신 것 같아요. 네네. 저런 것도 탄핵 사유야? 네네. 저걸 갖고 탄핵에? 알고 봤더니 전혀 그런 일이 또 없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박 검사가 거기에 개입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성윤이라는 정말 이 황당한 의원이 그거를 이제 부풀림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조금 전에 아마 박상용 검사가 지금 현재 영국에 연수 중입니다. 이 울산지검 술판 의혹 이 제기한 이성윤 의원을 고발 서울 지방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답니다. 네네. 저기 감독님 저 그 제 가방 좀 갖다 주세요. 네. 제가 그 탄핵 소추안 검사 4명이거든요. 네네. 어미준, 강백신, 김영철, 그다음에 박상용 이 4사람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요. 네. 다 찾아가지고 지금 그 출력해가지고 제가 다 봤거든요.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 가방은요, 이거 완전히 운동기구예요. 이거 한번 매면요 정말 장난 아닙니다. 아주. 아니 이게 박상용 검사 탄핵 소추안이에요. 네. 여기 딱 보니까 3페이지에 네. 뭐라고 되어 있느냐, 4줄 써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피소추자가 누구냐? 박상용 검사예요. 네. 2019년 1월 8일 저녁 울산지검 청산의 간부식당에서 술을 마신 다음에 울산지검 청사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대변을 싸고, 그냥 설사했다고 그러면 되지 무슨 설사 형태의 대변을 쌌다고 표현도 이게 뭔가 싶고. 우리 저 점심 드시고 나중에 조금 순화해서 이야기를. 아니 그대로 써 있는 거예요. 그 의원님들이 이렇게 써서 저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이거 제가 어떻게 찾았겠습니까? 국회 사이트에 찾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남자 화장실 세면대 및 벽면에도 대변을 바르는 등의 행위를 통해 공용물을 손상했다.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검사가 술 마시고 자기 사무실 바닥에다가 설사를 갖다가 하고, 그것도 민망한데 거기에다가 손을 갖다 이렇게 막 그 질퍽질퍽 해가지고 그거를 세면대하고 벽에다가 발랐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상만 해도 막.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박상용 검사를 찾아봤어요. 네. 도대체 어떤 검사길래 이런 의혹을 받나, 이런 의심을 받나 봤더니 81년생이에요. 네. 81년생인데 2019년이면은 38살, 30대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박상용 검사가 서울에 경기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강남에. 네. 경기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그다음에 서울법대 나오고 사법시험도 일찍 붙고 네. 초임도 중앙지검이니까 임관 성적이 1, 2등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겠네요. 그렇게 엘리트 검사였는데 그런 검사가 울산지검에 내려가가지고 그 검사장님이 주시는 술 잘 받아 먹은 다음에 화장실도 아니고 이런 데다가 설사하는 걸 갖다 자기 손 묻혀가지고 이렇게 그 벽에다가 묻혔다. 그러면 그 당시 다 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 이현종 의원님 기자시잖아요. 네. 이런 일이 발생하면 기자들이 냄새도 못 맡습니까? 똥 냄새도 못 맡습니까? 그러면은 2019년 1월 8일이면 5년 6개월 전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 5년 6개월 동안 이런 이야기가 아무도 몰랐었던 것인가? 저는 그것도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네. 울산지검 사람들은 입이 그렇게 무겁습니까? 입이 다 자물쇠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참가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한 명이라도 그런 걸 갖다 봤다면 더군다나 만약에 박상용 검사가 자기 검사실에다 그런 짓을 했다.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이 몇 명 없었다. 그러면은 또 모르겠는데 어디냐면은 민원인 대기실이에요. 민원실이었죠. 예. 민원인 대기실이면 온갖 사람들이 다 알고 냄새도 나고 막 그랬을 텐데 그런 게 이거야말로 소설 중에 소설이 아닌가. 그런데 저는 진짜 개탄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소설을 누가 썼습니까? 이성윤이 썼잖아요. 예. 이성윤 국회의원인데 사법연수원 23기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그런데 박상용 검사는 사법연수원 38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15년 후배한테 이런 똥바가지를 씌우는 사람을 그 서울고검장이 검찰 내 공식 넘버 2거든요. 최고이죠.
서울 고검의 서울 고검장 검찰의 넘버 2까지 했던 사람이 자기 15년 후배 그 머리에다가 똥바가지를 갖다가 씌우고 그리고 국회의원하고 앉아 있다. 그걸 갖다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아예 공식적으로 탄핵소추안에다가 이런 걸 갖다 써놨다. 저는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것만으로도 참 큰 문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워낙 황당한 지금 탄핵안을 내놓은 게 이게 누가 만들었냐? 김용민이가 냈답니다. 네네. 김용민이가 이걸 다 작성을 했는데 안에 보니까 오탈자도 많고 팩트도 틀리고 그 지금 당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대요. 저 새끼 지가 뭐 한다고 그러더니만 저거 완전히 개판 쳤구나 이래갖고 지금 부메랑이 돼서 지금 아마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딴 거 다 국민들은 몰라요. 딱 아까 우리 이야기한 요 문제만 딱 놓고 나니까 야, 저게 지금 탄핵이 되는 거니? 저게 탄핵 사유야? 이런 지금 다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걸 또 전부 다 이 좌파 유튜버들이 또 뭐 온갖 또 이거 퍼나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박상용 검사가 이 변호인을 통해서 오늘 지금 고소를 하고 이걸 지금 소송을 하게 되면 아마 이게 이성윤도 아마 상당히 아마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요 오늘 이현석 검찰총장이 요즘 이현석 총장 아주 열받았습니다. 검사 탄핵안 낸 민주당에 대해서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과연 가능할까요? 아니 검토할 게 아니고 해야죠. 이게 누가 봐도 예컨대 네. 어떤 사람이 저보고 야 정 변호사 너 니네 사무실에다가 설사하고 벽에다가 똥칠했지. 너 똥칠한 변호사야. 이렇게 하면 제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치명적이죠. 사람을 진짜 망신을 줘도 어마어마하게 망신을 주는 네네. 것이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재밌자고 이성윤 의원님이 재밌자고 박상용 검사를 한 것이냐? 네. 아니거든요. 박상용 검사를 왜 저런 식으로 망신을 주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 박상용 검사가 주임 검사였는데 어디 주임 검사였느냐? 이화영 사건. 그쯤 또 이재명 사건도 지금 또 기소에 유지를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주임 검사로서 수원지검에서 그렇게 그 수사해가지고 결국은 9년 6개월, 9년 반에 중형을 이끌어냈던 검사가 박상용 검사니까. 아니 보복이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봤지만은 이게 박상용 검사가 문제가 됐던 4명의 검사 중에 제일 막내거든요. 네네. 제일 연수원 기수가 어리고 나이도 어려요. 네. 그런데 이 탄핵 소추안 자체는 제일 길어요. 이게 33페이지예요. 다른 검사들 거는 한 10몇 페이지밖에 안 맞아요. 되거든요. 2배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화영 재판이 굉장히 아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상용이라고 하는 검사를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똥칠했다라고 하는 망신. 아니 그거 없이도 이 내용의 대부분이 뭐냐면은 뭐 연어, 뭐 소주 우리 그렇게 말 많이 했던 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만 담아도 탄핵소추안을 만들 수 있는데 굳이 4줄짜리 똥칠한 검사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건 누가 봐도 그냥 개인적으로 망신 주기 위한 건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다시 다 민주당으로 부메랑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성윤 검사는 설사 이성윤이 되어버렸고 그다음 민주당도 똥칠한 정당이 되어버렸고 네. 저는 그렇게 역풍이 이렇게 거셀 줄은 민주당에서 알지 못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발의자는 공식적으로는 장경태로 돼 있어요. 장경태로 돼 있죠. 예, 장경태 의원분 170명인데 이걸 누가 썼나 제가 궁금했는데 이거를 결국 김용민 의원이 김용민이 썼다는 거. 썼대요. 근데 네. 김용민 의원이 쓴 것 중에 강백신 검사 관련해 가지고는 3페이지에 보면은 2029년 9월 14일 뉴스타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대. 네. 검찰이. 아, 2029년. 29년 미래. 그러니까 2029년에 압수수색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 김용민 의원은 미래를 갔다 온 거야. 갔다 온 거구나. 2029년 9월 14일 날 그때까지 사람들 살아계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검찰에서 아마 꼭 아마 뉴스타파 그때 뉴스타파 있을까 모르겠네. 어쨌든 뉴스타파 사무실을 2029년 9월 14일에 압수수색 한답니다. 네. 그거 자기가 봤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다 써놓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 탄핵을 갖다가 하겠다라고 하니 이 탄핵 소추안을 받아드는
헌법재판소는 얼마나 기가 찰 것인가. 이런 탄핵하는데 우리나라 국가 국민들 세금 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탄핵소추안만 이렇게 대충 써놓은 다음에 그다음 이후 절차는 다 변호사한테 맡겨요. 그렇죠. 그럼 변호사 비용 수천만 원 또 우리나라 세금 나가는 겁니다. 이걸 진짜 우리 국민들 다 아셔야 됩니다. 정말요, 이 민주당이 보면 이게 지금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만약에 이런 정도의 탄핵 소추안을 내면 몇 명의 그 변호사 출신들 꽤 있지 않습니까? 데스크를 볼 겁니다. 꼼꼼하게. 근데 그것도 안 봐요. 그냥 김용민하고 몇 명 민영배하고 하자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뭘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패널들이 요즘 방송에 나와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모양이에요. 아니 변호사만 합니까? 네. 여기에 민주당이 누가 있습니까? 고검장 3인방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균택, 이성윤, 양부남 이런 사람들은 자기 후배들이 이렇게 망신당하면서 말도 안 되는 탄핵 소추를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이성윤은 앞장서 가지고 저 새끼 똥칠한 새끼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검찰이라고 한 조직이 언제 이렇게 망가졌나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년 전까지만 1년이 뭐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 뭐야 이성윤 이런 사람들은요 검찰에 그 검사장급으로 있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처음으로요. 원래 국회 법사위에 보면 조사권이란 게 있습니다. 네네. 이 조사권은 그동안 써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사문화된 조항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 민주당이 조사권을 행사하겠답니다. 이 조사권이라는 게 되면 국정감사나 이게 국정조사와 준하는 그런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강제 또 이 자료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안 나오면 또 고발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대요. 처음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막 이런 비판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조사해 보자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아니 탄핵 소추안을 다 발의해 놔놓고 이제와 조사해 보겠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검찰로 따지면 기소장 다 써놔갖고 기소해 놔놓고 그럼 문제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조사해 보자고요. 똑같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어떻게 이미 확정해서 탄핵 소추안 다 만들어서 이 다 해서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놔놓고 이제 조사해서 그래서 살펴보겠다? 이 어느 나라에서 이런 법이 있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발의가 됐으니까 이제 그 공소장 초안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탄핵소추안이 공소장 초안이고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이게 공소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나마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 여러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그 오류 같은 것들이 발견됐으니까 덜 망신당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다 철회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4건의 지금 검사 탄핵안을 보면요. 기본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팩트 자체도 틀린 데다가 그리고 전부 다 보면 이미 다 부인된 사실 가지고 또 이게 이번에 탄핵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네. 이거요 헌법재판소 가면 창피 톡톡이 당할 겁니다. 저는요 헌재가 만약 이게 탄핵 소추가 되면 빠른 시간 내에 각하를 해야 됩니다. 네네. 이거는요 기본 요건이 안 돼요. 지금 증거관계도 어제 저희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의 무슨 뭐 기사 스크랩 했는 거 몇 가지만 넣어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탄핵소추안 쭉 보니까 네. 딱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가 떠오르느냐? 어미준 검사 부천지청장인데 네네. 어미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어미준 검사가 뭐 했던 사람이냐면 한명숙 수사했죠. 그거고 그다음에 김영철 검사는 뭐냐면은 김영철 검사가 수사했던 사건이 도이치모터스예요. 네네. 그다음에 그 누구야 강백신 검사에 대한 사건은 뭐냐면 신앙림 사건이에요. 신앙임 사건. 그다음에 이제 박상용 검사는 뭐냐면은 이게 이화영 사건, 쌍방울 대북 사건이거든요. 우리 건드리면 죽여구만.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그 한명숙,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그다음에 신앙림, 그다음에 이 쌍방울 대북송금 이 네 가지가 지금 민주당에서 제일 아파하고 제일 민감하고 제일 예민한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번에 반드시 저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 실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낱낱이 국민들 앞에 드러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탄핵 이야기를 하는데 저런 무도한 탄핵들을 저렇게 하고 있다는 거 이번에 반드시 정말 우리가 국민들 앞에 낱낱이 드러내야 될 것 같습니다.